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MCU와 마블 스튜디오가 하는 모든 일에 열렬한 팬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블이 소위 빌런 문제가 있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로키, 킬몬거, 타노스처럼 정말 기억에 남는 악당들도 만들어냈죠. 오늘은 최고의 마블 빌런이나 인기 있는 빌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누가 가장 강력하거나 힘이 센 빌런인지 살펴볼 겁니다. 누가 싸움에 가장 잘 버틸까요? 먼저 기본 규칙부터 정해봅시다. 우선 우리는 넷플릭스나 TV쇼가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만 고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킹핀이나 킬그레이브 같은 최고의 악당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악당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힘, 능력, 그리고 전투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가장 강하고 싸움에서 잘 버티는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악당이 군대나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 목록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요소들은 상황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 해머는 해머 인더스트리스를, 레드스컬은 하이드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간단하죠? 킬몬거에게 와칸다 자원 사용을 허락해야 할까요? 제 말은 어쨌든 그는 와칸다의 왕이었고 블랙팬서였잖아요. 로키도 아스가르드 자원을 갖고 있었죠. 그도 한동안 왕이었잖아요. 타노스가 어떻게 로키와 치타우리 군대를 모두 거느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첫 어벤져스 영화에서 졸개였죠. 제가 왜 혼란스럽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악의 조직이나 군대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첫 번째로 아르님 졸라를 소개합니다. 졸라는 생전에 과학적인 천재였고 레드스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뚱뚱하고 키가 작고 겁쟁이였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 자살하지 못한 유일한 히드라 멤버였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았죠. 그가 죽은 후에 졸라는 거대한 컴퓨터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지능을 유지했고 하이드라가 세계를 거의 장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다시 말해 싸움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졸라는 실제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졸라는 공격도 못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목록에서 그는 단연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다음은 저스틴 해머입니다. 저스틴 해머는 유명한 무기 제조업체이자 포춘 500대 기업의 CEO입니다. 그의 주요 역할은 아이언맨2에서 웃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영화 내내 저스틴 해머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를 놀리는 농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대부분의 나라는 5년, 10년 더 걸릴 거라 생각해. 해머 인더스트리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시험 비행 조종사가 살아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의 무능력 때문이에요. 들어봐요. 그가 상원에 나온 뒤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가 계약을 박탈당한 후로 사실은 보류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들은 건 달라요. 보류와 취소의 차이가 뭔가요? 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의 무기가 또 고장났어요. 해머 테크인가요? 그래. 게다가 해머는 좀 까다롭고 소심한 베타 남성처럼 보여서 싸움에서 절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가 아이언맨2에서 가장 돋보이는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저스틴 해머는 이 순위에서 더 높게 올릴 수가 없어.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알렉산더 피어스. 알렉산더 피어스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나이가 많지만 그는 수년 동안 쉴드와 하이드라의 일원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가 수년간 어떤 형태로든 전투훈련을 받았다고 확신해. 그는 자신의 가정부를 쏜 걸 보면 분명히 사격 실력도 괜찮고 세계안보위원회의 대부분을 죽일 때 전기 충격 무기 같은 첨단 무기도 사용했지. 그래서 피어스는 싸움꾼이고 살인을 저지르는데도 냉혈하게 죽이는데도 두려움이 없어. 하지만 그의 나이와 본격적인 훈련이나 기술의 부족이 그를 정말로 발목 잡고 있어. 제목. 바론 지모는 이 목록에서 정말 독특한 인물인데 이 목록에 있는 4명의 빌런 중 실제로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야. 그 타노스, 그리고 토르 2에서의 로키와 토르 3 이후의 수르트르도 포함할 수 있지.
토르는 사실상 빌런을 막는데 별로 능숙하지 않아. 왜냐하면 타노스가 성공하도록 만든 것도 결국 토르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야. 왜냐하면 제모가 잡히긴 했지만 결국 어벤져스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거든. 그리고 그 분열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는 어벤져스를 직접 분열시킬 수 없다는 걸 알 만큼 똑똑했어. 하지만 그들 스스로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 정말 틀을 깨는 멋진 발상이야. 바론 지모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군인이기도 해서 싸움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진짜 초능력이 없고 조종과 계획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레드스컬. 레드스컬은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 결함이 있는 슈퍼솔저 세럼 샘플을 복용했어. 캡틴 아메리카에게 힘을 준 것과 같은 거야. 하지만 그 샘플이 정말 결함이 많았던 게 분명해. 레드스컬은 캡틴 아메리카만큼 강하지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레드스컬이 한 일을 보면 인상적이거나 주목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움푹 들어가게 했지만 그건 무대 소품일 뿐 절대 부서지지 않는 비브라늄 방패는 아니었어. 그리고 그 외에는 그가 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일은 비행기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싸운 것뿐이었어.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에게서 기대하는 멋진 액션 연출보다는 술집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에 더 가까웠어. 레드스컬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초인적 존재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그랬을 뿐이야. 크로스본즈. 브록 럼노우는 지금까지 이 목록에서 우리가 본 가장 뛰어난 싸움꾼임이 틀림없어. 내 말은 이 사람은 수년 동안 쉴드 블랙옵스 팀을 이끌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크로스본즈가 된 이후로 그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어. 그는 초인적인 힘을 얻어서 보안문도 쉽게 부술 수 있고 블랙 위도우의 전기 충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도 갖췄지. 그리고 그의 슈트에는 무기처럼 뾰족한 스파이크도 내장되어 있어. 그리고 크로스본즈가 캡틴 아메리카와의 싸움에서 졌다고 해도 내 생각에 캡틴 아메리카는 MCU 최고의 싸움꾼이야. 그러니까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로스본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 목적이란 대개 누군가를 죽이려는 거지. 율리시스 클로. 야, 여기 내가 MCU에서 정말 좋아하는 빌런 중 한 명이 있어. 율리시스 클로. 사실 우린 이 녀석 얘기를 훨씬 더 해야 해. 그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진정한 신스틸러였고 블랙팬서에서도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야. 그 영화는 정말 멋진 요소들로 가득 차 있거든. 그는 등장할 때마다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해버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확실히 미친 짓일 거야. 그가 그 역할을 할 때 정말 최고의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 게다가 클로는 확실히 싸움에서도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는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를 마주쳤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세계 최고의 전사존 한 명인 블랙팬서와 싸움에서도 버티려고 했어. 이 남자는 정말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어. 그는 또한 암캐논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출력으로 비브라늄 자동차를 파괴했어. 이건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이지. 비브라늄이 파괴되지 않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전투력이 뛰어나진 않아. 게다가 그의 거의 미친 듯한 성격 때문에도 쉽게 제압당할 수 있을 거야. 코르그 더 퍼슈어. 코르그 더 퍼슈어는 사실 장점이 많아. 멋진 이름뿐만 아니라 코르그는 크리족이야. 그 말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는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만큼 강하고 튼튼해. 코르그는 또한 무자비한 용병이기 때문에 능숙한 전사이기도 해. 그는 실제로 타노스의 딸인 가모라와 네뷸라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가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는 스타로드에게 속았고 드렉스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그의 머리 옆에 있는 금속 전자장치들은 만약 제거된다면 즉시 그를 죽일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형탄없는 계획이야. 코르그는 그 장치들이 자신을 더 멋지고 강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결정엔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 네뷸라. 네뷸라는 용병이자 암살자이고 타노스의 딸이며 은하계에서 가장 큰 사디스트 중 한 명이야. 그녀는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 민첩성,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녀의 사이버네틱 강화로 모든 능력이 더 강력해졌어. 봐, 네뷸라가 가모라에게 싸움에서 질 때마다 타노스가 그녀의 신체 일부를 교체했어. 그래서 사실 그녀는 거의 사이보그야. 이 사이버네틱 강화는 그녀의 힘과 내구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 능력도 제공해. 정말 소름 끼쳐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 게다가 네뷸라는 우주 전체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야.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여기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에 대해 좀 고민이 돼. 한편으로는 그녀는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강하거든. 스칼렛 위치와 혼자서 싸울 수 있었고, 와칸다 전투에서는 블랙 위도우와 오코에 둘 다를 압도하기도 했지. 정말 대단한 업적이야. 만약 그녀가 그것만 보여줬다면 더 높은 순위였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있잖아, 나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팔콘, 블랙 위도우,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에게 당하고 완전히 쓰러졌던 걸 기억해. 맞아. 그녀가 방심하긴 했지만 그녀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전사로 알려져 있고 최소한 좀 더 잘 회복해서 반격할 수 있었어야 했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블랙 위도우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무기를 빼앗아 그걸로 그녀 남편을 찔렀어. 프록시마 입장에선 정말 한심한 일이야. 게다가 프록시마는 방심하다가 스칼렛 위치에게 죽임을 당했어. 분명히 프록시마는 전투에서 경계하는 것이 강점이 아니야. 윈터 솔저. 버키 반즈는 MCU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야. 그리고 암살자인 윈터 솔저로서 그 남자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야. 그는 캡틴 아메리카와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했고 수많은 쉴드드 요원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압했지. 그리고 그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 주저없이 죽여버려. 게다가 버키는 스티브처럼 슈퍼솔저이고 그의 사이버네틱 팔은 더 강한 힘을 주지. 그리고 그 팔은 방탄 기능도 있어. 윈터 솔저는 뛰어난 전투가이자 사수이기도 해. MCU 전체에서 가장 정확한 사격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킬몬거.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한 명이자 MCU 최고의 빌런 중 한 명인 에릭 킬몬거가 있어. 그는 훈련된 군인이고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사람들을 죽여왔어. 그는 사실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이야. 블랙팬서와 동등한 조건에서 싸워서 이겼고 도라밀라제 4명을 혼자서 쓰러뜨렸으니까. 그리고 킬몬거가 심장 모양 허브를 먹은 후에는 본질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블랙팬서처럼 슈퍼 솔저가 되었지. 그리고 골든 제규어 슈트를 입으면 그는 훨씬 더 강력해져. 이 슈트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아니면 블랙팬서의 슈트처럼 운동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모든 공격에 무적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든 방향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그 폭발은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 코르버스 글레이브. 코르버스 글레이브는 타노스의 블랙오더에서 가장 강력한 멤버 중 한 명이고 상당한 초인적인 힘과 내부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는 혼자서 비전과 싸울 수 있었고 타노스를 잠시 막아낼 정도로 강했던 캡틴 아메리카마저 압도할 수 있었어. 그는 또한 MCU에서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인 스티브를 이길 만큼 숙련된 전투가이기도 했어. 그를 구한 건 오직 비전의 개입뿐이었어. 그리고 코르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글레이브야. 이 무기는 거의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어. 이 무기는 비전의 바이브라늄 몸을 베어냈고 심지어 마인드 스톤이 발사한 빔도 잘라냈어. 하지만 그는 블랙 위도우에게 찔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리고 나타샤, 스티브, 샘으로 이루어진 팀에게도 금방 패배했어.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어. 벌쳐. 에이드리언 퉁스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지만 그는 살비시의 구원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기계에 슈트를 장착하고 있어. 이 슈트는 제트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고속으로 날 수 있는 강력한 날개형 하네스야. 팔콘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 이 슈트는 그에게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도 부여해서 스파이더맨을 압도하고 콘크리트나 스타크의 제트기를 찢을 수 있을 정도야. 또한 이 슈트에는 발톱 한 쌍이 장착되어 있고 날개에는 가위처럼 물건을 자를 수 있는 이중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어. 벌처는 강력한 빌런이고 그의 비행 능력과 힘, 내구성 덕분에 지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아이언몬거. 벌처와 마찬가지로 오바디아 스테인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지만 그는 아이언몬거 아머를 가지고 있어. 이 아머는 아이언맨 아머를 역설계해서 만든 거라 아이언맨과 비슷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는 최소 50톤을 들어올릴 정도로 강하고 슈트는 옴니움이라는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졌어. 이 합금은 아이언몬거 슈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무적의 강도를 자랑하지. 이 슈트는 초인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서 아이언맨의 공격도 견딜 수 있고 비행도 가능해. 이 슈트에는 미니건, 로켓 발사기, 그리고 어깨에 장착된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어. 하지만 이 슈트가 강력하긴 해도 약점이 꽤 많아서 쉽게 공략당할 수 있어. 우선 이 슈트는 느리고 다루기 불편해. 그리고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더 심해져. 산층대기의 영하 온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도 잘할 수 없어. 그리고 슈트의 핵심 기계 장치와 배선의 많은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슈트는 아이언맨이나 현대 MCU의 다른 히어로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 옐로우 자켓. 원래 앤트맨 슈트와 피미자를 기반으로 해서 데런 크로스는 옐로우 재킷 슈트를 설계했고, 이 슈트는 개미 크기만큼 작아질 수 있어. 이 슈트는 그가 작아질 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해 밀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에너지와 신체적인 힘을 압축해서 총알과 같은 타격력을 가지게 해주지. 옐로우 자켓 슈트에는 4개의 기계식 스팅어도 달려있는데 이 스팅어는 강력한 에너지 빔을 발사할 수 있어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고 벽이나 다른 물체도 쉽게 뚫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기계식 촉수들은 고도로 발전된 제트와 추진기 역할도 해서 그가 날 수 있게 해줘. 알드리치 킬리언.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덕분에 알드리치 킬리언은 엄청나게 강력한 초인으로 변해서 수많은 능력을 갖게 됐어. 그는 맨손으로 여러 대의 아이언맨 슈트를 찢을 수 있을 정도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토니의 블래스터도 손쉽게 피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해.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의 전체 목적은 장애와 질병을 치료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상처를 거의 즉시 치유할 수 있고, 잘린 팔다리도 몇 초 만에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거대한 폭발도 견딜 수 있어. 그는 또한 자신의 몸 일부를 가열해서 강철을 태워버릴 수 있고 아이언맨 슈트를 찢어버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불을 내뿜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고스트. 솔직히 고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고 MCU에서 가장 멋진 비물질화 능력을 가졌어.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고체 물체나 살아있는 존재를 통과할 수 있고 자신이 고체가 될지 비물질화될지 선택할 수 있어. 고스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빠르게 공격을 피한 다음 반격을 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테이블을 통과하면서 와스프를 그 위에 내리꽂거나 트럭을 통과하고 그 반동으로 부하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리거나 행크의 밴을 통과한 뒤 다시 실체화해서 와스프를 거리로 차버릴 수도 있어. 그녀는 고체 물질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자신을 실체화할 수 있어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손을 한 남자의 가슴 속으로 집어넣어 즉시 죽였고, 행크의 목에 손을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 그녀는 또한 가시광선을 드나들며 투명해질 수 있고 자신의 물리적 공격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한 번의 발차기로 앤트맨을 여러 벽을 뚫고 날려버릴 수 있었지. 그리고 고스트는 매우 강력하고 모든 공격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위플래시. 이반 방코는 토니 스타크 그리고 스타크 가문 전체를 지모해서 토니를 죽이기 위해 위플래시 아머를 설계하고 만들었어. 위플래시 아머는 방코가 만든 에너지 케이블 기술과 해머드론에 내장된 아머 슈트 기술이 결합된 것이야. 이 슈트는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 빠른 속도,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언맨과 워머신 2명을 상대로도 싸울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의 위플래시는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 채찍을 가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휘두르며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에너지 채찍과 슈트가 가진 모든 다른 능력들 덕분에 위플래시는 워머신과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버전들 중 하나인 아이언맨까지 잠시나마 쓰러뜨릴 수 있었어.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트릭을 쓰는 것이었어.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 기능까지 내장하고 있어. 카실리우스는 마법사이자 미스티가체의 마스터의 전 멤버였지만
고대의 방식의 환멸을 느끼고 떠났어. 그리고 도르마무와 힘을 합쳤지. 카실리우스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이고 수많은 요물과 성물 그리고 자신의 아스트랄 능력까지 더해져서 다양한 신비한 힘을 사용할 수 있어. 그는 심지어 자신의 옛 스승인 에인션트 원과 맞설 만큼 충분히 숙련되고 강력해. 카실리우스는 에드리치 마법을 다루는데 능숙한 전문가이고 어둠의 차원에 접속하는 의식을 치른 후에는 공간을 조종하는 힘까지 얻게 되었어. 그는 미러 디멘션을 조종하고 공간 조각을 무기로 소환하며 지면을 통해 충격파를 보내 주변을 파괴할 수 있고 심지어 타임스톤의 시간 조작 효과에도 저항할 수 있어. 말레키스는 다크엘프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존재이며 같은 종족의 다른 다크엘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는 인피니티 스톤을 다룰 만큼 충분히 강하다. 에페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토르와 오랜 시간 동안 1대1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내구성도 뛰어났어. 그는 토르를 일시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 폭발, 촉수, 그리고 가시를 발사할 수 있었어. 그는 순간이동을 해서 상대 앞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물질을 암흑 물질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어. 심지어 자신의 크기를 조절해서 토르의 3배 크기로 성장할 수도 있지. 로키는 서리거인으로 마법으로 아스가르드인처럼 보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인적으로 강해서 캡틴 아메리카를 쉽게 제압할 수 있고 요투네임의 거인들과 다크엘프들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으며 인피니티 스톤도 다룰 수 있을 만큼 강해. 그는 헐크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 물론 그 공격으로 전투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토르와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였어. 물론 그때 토르는 힘을 조절하고 있었지. 하지만 로키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마법 능력이야. 그는 주변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는 수많은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누구로든 변신할 수 있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오딘조차도 정신적으로 조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도 있어. 그는 순식간에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투 중에 염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 콜 옵시디언은 타노스의 자식으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으려는 여정에 동참하며 블랙 오더의 일원이 되었어. 그는 그룹에서 힘을 담당하는 인물이야. 헐크가 타노스와 싸울 때 자신의 주인을 위해 헐크와 싸울 수 있다고 믿었을 정도지. 내 말은 헐크가 결국 그를 이기지는 못했겠지만 그만큼 콜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는 브루스가 헐크버스터 슈트를 입었을 때도 잠시 압도할 만큼 강해. 물론 이건 배너가 그 슈트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배너가 이기긴 했지. 그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와 싸울 정도로 튼튼하며 블랙팬서의 운동 에너지도 버틴다. 이 공격들은 모두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망치와 발톱으로 쓸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지녔어. 어보미네이션. 에밀 블론스키는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슈퍼솔저 혈청에 변형을 주입받았고 이후 헐크의 감마 방사선에 노출된 피에 감염되어 거대한 헐크와 같은 괴물이 되었어. 그는 헐크만큼 강하지만 브루스와는 달리 어보미네이션의 힘은 화가 난다고 해서 더 강해지지는 않아. 어보미네이션은 헐크만큼이나 내구성이 뛰어나고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팔꿈치, 등, 발에 큰 돌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돌기들로 그는 헐크를 다치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돌기를 헐크의 가슴 깊숙이 박아서 엄청나게 단단한 피부를 뚫고 들어갔어. 레보니모는 미친 타이탄의 자식이자 블랙오더에서 가장 강력한 멤버 중 한 명이야. 그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염동력자라서 원하는 대로 물체를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어. 그는 아이언맨을 날려버렸고 스파이더맨에게 광고판을 날려서 그를 쓰러뜨렸으며 컬 옵시디언이 자신에게 날아올 때도 방향을 틀어버렸어. 그는 자동차를 순식간에 잘라내고 잔해로 뾰족한 스파이크를 만들어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에게 날려버릴 수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 둘 다를 쓰러뜨리기도 했지. 에보니모는 토르가 탈출하려고 할 때조차도 토르를 제압하고 그의 입을 막을 정도로 강력해. 로난 더 어큐저는 크리족 광신자로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잔다르라는 악을 완전히 없애는 거야. 그는 크리족 중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센 존재야.
그의 엄청난 힘 때문에 실제로 숭배받기도 해. 그는 파괴자 드렉스를 완전히 제압해서 마치 인형처럼 집어던질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엄청난 힘과 내구성으로 인피니티 스톤의 힘도 견딜 수 있어. 그 힘은 전에 누가 만지기만 해도 죽게 만들었지. 그리고 파워스톤을 손에 넣으니까 로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돼. 그는 손쉽게 노바 군단 전체를 파괴했고 손만 대면 행성 하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어. 그리고 타노스가 더 이상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지. 하지만 타노스가 맞아. 하지만 로난이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건 그의 무능함 때문이야. 내 말은 진짜로 그는 영화 내내 이 한 가지에 집착했어. 결국 그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춤추는 남자 때문에 정신이 팔렸다니 정말 한심하네. 게다가 네가 로난의 망치를 부술 수 있다면 그럼 그를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거지. 울트론. 울트론은 토니 스타크와 브루스 배너가 지구를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재였지만 결국 울트론은 세상을 파괴하려 했고 어벤져스의 가장 강력한 악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브라늄 갑옷으로 된 몸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토르와 비전 모두와 싸울 수 있으며 심지어 너무 강하게 공격해서 북유럽 신인 토르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내구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어벤져스의 공격을 받아내고 버텨냈으며 심지어 토르, 비전, 아이언맨의 합동 공격도 한동안 견뎌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울트론이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죽이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언제든지 자신의 의식을 다른 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는 공중을 고속으로 날 수 있고 심지어 중력을 조작할 수도 있어서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큰 물체를 적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울트론은 또한 강력한 충격파를 적에게 발사할 수 있고 알드리치 킬리언처럼 손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론은 군체 의식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울트론과 싸울 때는 울트론 군대와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센트리들은 그 자신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헬라는 아스가르드의 죽음의 여신이며 아마도 오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아스가르드인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너무 강력해서 모든 발키리를 물리치고 아스가르드 군대를 전멸시키며 토르와 어벤져스조차도 그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딘과 완전한 힘을 지닌 수르트르만이 헬라를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뛰어난 전사로 여러 번 토르를 이겼고 아스가르드 군대를 완전히 박살냈으며 아스가르드 전사들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였던 발키비들까지도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여러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주로 네크로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무기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수르트르조차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수르트르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순서로 등장합니다. 최대의 힘을 발휘할 때 수르트르는 9세계와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불꽃에 의해 부활한 후 그는 혼자서 라그나로크를 일으키고 매우 강력한 악당 헬라를 손쉽게 물리쳤으며 아스가르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수르트르는 아스가르드를 삼킬 불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와일라이트 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검으로 아스가르드 궁전을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헬라를 파괴했습니다. 에고. 이거는 셀레스티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원시적인 뇌 형태의 존재들입니다. 우선 그는 불멸이며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고 그의 뇌가 파괴되어야만 진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무기와 거대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자 조작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뇌를 둘러싼 행성을 만들어냈으며 그 행성도 분자 수준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질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고는 에너지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강력한 빛의 촉수와 빛의 광선, 심지어 빛의 형태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셀레스티얼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 중 하나이며 측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셀레스티얼은 신과 같은 존재인가요? 작은지는 별로야. 도르마무. 도르마무는 우주의 정복자이자 세계의 파괴자이며 무한한 힘과 끝없는 욕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는 모든 우주를 침략해 세계를 자신의 암흑 차원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루마무는 암흑 차원의 절대적인 지배자이며 그 차원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흑 차원 자체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을 형성하는 등 원하는 대로 차원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암흑 차원의 힘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힘을 이용해 닥터 스트레인지를 계속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도루마무는 또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암흑 차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는 시간 자체보다도 앞선 원초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빌런. 아니 사실 MCU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놀랍게도 타노스입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모두 완성된 인피니티 건틀릿을 손에 넣었을 때 타노스는 거의 전능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절반 생명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타노스는 공간, 시간, 힘, 마음, 영혼, 그리고 현실까지 조종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정말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또한 MCU에서 실제로 영웅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2명의 빌런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빌런들은 이길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나 도루마무처럼 강력한 존재들조차도요. 하지만 다른 빌런들은 힘은 있었지만 무능력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로난도 잔다르를 파괴할 힘이 있었지만 춤추는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결국 해내지 못했죠. 타노스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야망과 집중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U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CU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